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활인,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활인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도 쓰는데, 명리에서 말하는 활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활인. 이게 말 그대로, 살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목숨 구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인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사주명리가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내가 운이 나쁘다 하더라도, 어떤 일종의 개운이나 대비를 통해서 정도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액땜을 한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업상으로 대처를 한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좋은 직업, 업상 대처하거나 개운하기에 좋은 직업을 활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그래서 활인업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것과, 활인업이 맞으니까 활인업 쪽에 직업을 알아봐라 하는 것들은, 다시 말해서 내 사주가 조금 강하니까, 약간은 일반적인 삶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을 함으로써 내가 주어진 풍파에 이런 좀 맞설 수 있고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보람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팔자가 세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죠. 일단은 여기서 활인에 관련된 직업이란 무엇인가를 또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인에 관련된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료인이나 법조인, 군검계 이런 걸 포함을 하죠. 남을 살리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런 직업들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힘들고 버겁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활인업은 굉장히 이 범위가 넓습니다.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공공복지나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그쪽에 힘을 쓴다든지 아니면 의료 상담업 같은 이런 직업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활인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예를 들어, 이를테면, 활인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 요즘 말로는 재능 기부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거나 깨우침을 줄 수 있다면은, 형식적으로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는 관념보다는 어떤 훨씬 의미 있고, 활인이 되는 겁니다.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활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의외로 자신이 하는 일이 활인에 속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이 활인업이라는 범위를 정하는 건 어렵기는 하지만, 좀 넓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정의보다는 활인은 내가 속한 환경이나 행위에서 타인한테 크든 작든 간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딱 정해진 직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활인업을 가지면 좋은 사주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좋은 사주가 뭐냐 하면 몇 가지를 본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이런 게 아니고, 식상을 용신으로 쓰시는 분들. 식상이라는 것들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희생한다든지 봉사하고, 배려하고, 나보다 아래 사람을 위하고, 양육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식상이라는 것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상대방한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들은, 활인업을 가지면 좋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 화계를 봅니다. 화계. 지지에 화계가 많을수록. 화계라고 하면 진술충미를 의미하는 건데, 진술충미가 많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형도 많고 충도 많고 합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술충미가 많으면 고난도 많고 풍파도 많고 시련도 많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을 차라리 화려한 걸 덮는 것보다는 그 에너지를 활인을 하면서
풀어가면 좋다고 하는 거죠. 남을 위해 봉사를 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화기를 갖다가 종교의 의미를 두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진수충미가 있을 때, 그럴 때 화려업을 가지면 좋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현침인데요. 현침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화라든지 미토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신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뾰족한 것들을 살이라고 현침살이라고 하거든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침 같은 거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현침살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하나 있다고 두 개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막 천간지지 천간에는 신금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이 현침살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백호살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현침살이 많이 중첩된다는 것들. 그래서 사람을 살릴 때는 의료 기술로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침을 놓는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의사들 또 말로서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죠. 이게 내가 이런 상담업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다든지. 하지만 이거는 무기로 쓸 때는 거침없이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또 냉정하고 험하게 뭘 표현을 하죠. 그래서 현침을 갖다가 양인과 중복이 되어 있다거나 한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쇠치혀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영감이나 촉은 좋지만 그런 것들 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또 예민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침이 많으신 분들은 감정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화린업에 종사를 하면서 오히려 남을 살리는 쪽으로 현침살을 쓰면 좋다. 그러면 화린업이 잘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천문성이에요. 천문성인데 보통 천문성은 뭐예요? 술토나 해수를 갖고 계신 분인데 대부분 이 술토나 해수가 월지가 작용력이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지 수월에 태어났거나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천문성을 타고나신 분들이다. 근데 요즘에는 일지도 같이 포함합니다. 월지나 일지가 천문성을 가지신 분들. 천문성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늘에 뭔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늘에 뭔가 연결이 되고 그 문을 통해 드나든다 아니면 기운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숙명을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 화린업에 종사하면 좋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철새계금 사주입니다. 철새계금 사주. 철새계금을 뭘 의미하냐 하면요. 묘유술을 철새계금이라고 합니다. 묘유술. 이 묘유술이 철새계금 조건을 갖추려면 굳이 따지자면 일지가 묘유술 중에 하나를 갖고 있고 다른 지지에 한 가지만 더 있어도 된다. 두 글자만 있어도 된다. 합쳐서 일지를 합쳐서 그럼 철새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철새계금의 뜻은 뭐냐 하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슬이 자물쇠 같은 것들이 그거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묶여 있는 사슬을 풀어준다. 내가 풀어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새계금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 모든 것들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묘유수 철새계금 사주를 갖고 있다면은 교육 쪽도 좋고요, 의료 쪽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심리 상담 계통, 역학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그런 철새계금의 조건을 성립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건을 성립하시는 분들은 화린업에 관심을 가져보시라.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직업 이외의 다른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화린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 나중에 쓸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직업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주명리에서 말하는 화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다. 그래서 우리처럼 명리를 하시는 분들도
할인업에 종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찾아보면 되니까, 할인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뭐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명리라든지 이런 데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내 삶을 궁극적으로는 남들 위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게 상생의 기운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좋은 기운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